리더님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첫 OM이죠. 저는 사회를 맡은 파운더스 김태희입니다. 3월 하면 새싹이 돋아나는 시작을 알리는 3월이잖아요. 정말 생명이 움트는 3월에 저희 스폰서님 강의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스폰서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인생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기대되고, 명강의로 유명하시죠? 소개하겠습니다. 조인숙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윤숙입니다. 네.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대구. 홈그라인드에서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경칩인데 개구리가 들어왔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다시. 그죠?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메이를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한참 동안 들었지만 또 소원해서 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메이를 이제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경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음표 돼 있잖아, 그죠? 아메이에 대한 물음표가 되게 많아요. 제품만 그냥 쓰면 되는데 뭐 자꾸 들어보라 가서 오자 해서고, 그죠? 밥 사준다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떤 분야는 뭐냐면, 이건 하는 사람은 하지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내보고 이게 하자 그럴까,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에 아메이는 썰이 너무 많아 이게. 근데 그 많은 썰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똑같은 이 아메이를 가지고 제품만 계속 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통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해결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는 제품 써보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저는 아메이를 기회를 통해서 만났어요. 누가 이거 한번 써봐, 이거 너무 괜찮아요 하면서 제품을 만났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는 못했거든 제가. 저는 이제 기회를 통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통해서 왔냐면, 제가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이제 전업주부는 아니고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퇴근을 하면 보통 한 밤 11시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투잡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뭘 큰 꿈을 꾸고 뭐 그전에 어떤 내용을 뭐 사전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혀. 그냥 아메이라는 걸 제 남편을 통해서 저는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메이를 갖고 오면 누군가가 갖고 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게 바로 인생을 바꿔줄 스토커가 아니고 스폰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편이 스폰서거든요. 우리 남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 저희 남편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네, 남편이 어떤 성격이면 좋아요? 돈 벌어다 다 갖다 주고 어디 쓰는지 안 물어보면 제일 좋죠. 저희 남편 돈 벌어 다 갖다 주고 관심 없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또 애가 아빠 필통 사주세요 하면 필통이 한 달 있다 와요. 왜 그러냐면 개기는 게 아니고 다 찾아보고 괜찮은 거 있죠. 완벽한 거.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겠죠. 살기에 너무 좋아요. 살기에는. 그래서 그런 남편이 아메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선입견이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왜? 믿으니까 내 남편이. 그래서 만나서 제일 먼저 왔을 때 저는 아메를 왜 기회로 타고 왔냐면, 정보를 통해서 왔어요. 어떤 정보냐면, 그냥 왔는데 제품 이야기만 했었으면 저는 조금 다른 경우예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만 얘기했으면 저는 그냥 제품 하나 사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챗GPT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이게 챗GPT에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직업이 뭘까라고 물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지금은 모든 정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시간들을 다 대체시키고 막 정보를 쫙 다 넣어줘. 제가 만들려고 그러면 보통 한 뭐 며칠 안 걸렸겠어요, 이게. 근데 진짜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그냥 키워드를 딱 치고 나니까 바로 내용이 나오는 거, 이게. 그래서 저는 와서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 정보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듣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 얘기요? 내일에 대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세상이 저렇게 바뀌겠구나 하는 걸 그때 많이 느끼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 발길을 여기서 계속 공부하면서 아메 비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챗GPT와 마찬가지로 이하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 그러죠. 2030년도가 되면 대기업이 거진 한 8, 90%가 전부 뭐로 간다고요? 자동화로 다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뒤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한 5년만 지나도 일자리가 줄어들죠. 양식업, 그리고 직물 제조기, 조작원, 대학 교수, 학습지, 방문교사, 은행원 쫙 다 넣어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과외 있죠, 과외. 과외 선생님은 계속 존재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조금 이따 제가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벌써 뉴스가 나와요. 이게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10년 전부터 1억에서 3억 정도 주게 되면 드론 택시 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를 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그죠? 뉴스에서 벌써부터 수도권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죠? 예, 김포에서 잠실까지 15분이면 바로 날아서 가는 거 이게. 자, 근데 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이거 안 타고 걸어가도 되잖아. 그죠? 걸어가도 돼요. 근데 나는 시간이 돈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시간을 돈으로 환산시키는 일들이 더 빨리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이게. 그래서 드론 택시 한강이 날라대는데 언제라고요? 바로 내년입니다. 이게 상용화 된다고 할게. 그래서 멀지 않은 일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써 이제 일어나고 있고, 조금만 더 우리가 매체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이는 40, 50대인데 지금 90대 어머님들은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 그죠? 특히 유튜브를 보시는 80대도 많이 계시지만 유튜브나 또 스마트폰을 멀리 있는 분들은 세상하고는 단절됐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세상이 우리 30대, 40대에도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BCI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벌써 한참 됐죠. 원숭이 뇌에다 이제 칩을 개발해가지고 넣어서 사람의 생각을 뉴런을 가지고 이게 동시로 작동시키는 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벌써 언제요? 9월 달이죠. 사지가 마비되는 환자들 대상으로 뇌 속에다 칩을 이식시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네, 성공한 거예요. 아직까지 부작용은 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달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너무 많은 부분들이 규제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막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배달 로봇이 있는데, 야, 이 배달 로봇이 우리 집에 가가 언제 이거 피자 배달하겠노? 막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2023년 10월부터 해가서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보행자 자격이 인정받았어요. 이게 안 돼서 못했던 거. 그 이제 법으로 통과됐으니까 얘가 이제 다 걸어 다녀요, 안 걸어 다녀요? 발통 달고. 막 다니겠죠. 그럼 이게 누구하고 또 연관되어 있을까요? 로봇이 이제 배달하게 되면 라이더, 그죠? 지금 라이더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얘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대도시라든지 지역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지역도 확장되겠죠. 그래서 1000대 이상의 배달 로봇에 전국에 보급하겠다고 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 제가 가위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려견인데 로봇으로 나온 애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잖아. 왜? 똥을 안 사잖아, 얘네들은. 털이 안 날리잖아, 그죠? 그것만 해결돼도, 그죠? 그래서 옛날에 소이가 아이보라고 만들었는데 얘가 굉장히 소니가 아이보라고 진화됐어요.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루나라고 불리는 로봇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루나 로봇계에 최근에 챗GPT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루나 로봇계는 기존에는 한국말도 당연히 못 알아듣고 쓸 수 있는 명령어도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예. 챗GPT가 들어갔더니 얘가 한국말을 알아듣는 건 둘째치고 예. 내가 영어 공부할 때 가르쳐주기도 하네. 수학 공부할 때도 이거저거 물어보면 다 알려주네. 역사 공부할 때도 아이한테 이런저런 선생님이 돼버린 프로덕트가 바뀐 거죠. gen AI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프로덕트를 바꿀 수도 있다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가지고 놀다가 이제 얘 머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챗GPT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가 백과사전에 전 세계에 있는 백과사전을 다 집어넣어도 될 만한 챗GPT가 지금 나온다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 탑재가 되면 놀다가 클릭만 하면 얘가 뭐예요? 영어, 수학, 뭐 물리학, 뭐 전부 다 정말 다 얘가 다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이제 신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벌어질까요? 예, 먹고 사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만 임금이나 기술 따위가 서로 벌어지는데 수준 따위라 해놨거든요. 이 수준이 뭐냐? 이 수준이 지금 이제는 벌어집니다. 볼까요? 소득의 격차. 소득이란 말은 수입이죠. 버는 수입도 점점 이제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벌던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월천을 보고 2천을 버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제는 그런 일이 이제는 열심히 일한다 해서 그게 격차가 줄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학습의 격차. 네, TV 보고 유튜브 본다 해서 우리가 학습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흘러가는 부분이 나하고 우리 아이 자녀하고 어떤 일이 또 이게 연관되는지 그게 대한 게 또 없다 보면 이 학습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금은 전부 다 뭐예요, 애들? 초2부터 초2 초등학교 2학년 애들 지금 의대반 따로 있잖아요. 네, 의대반 초등 2학년 때부터 하잖아요. 저희 파트너분 한 분도 지금 애를 지금 대치동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돈, 일단 돈이 되면 애만 조금만 의지 있으면 무조건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초반에 처음에 한번 들어가는데 700만 원.
그럼 평균 500만 원 내면 돼요. 1년에 한 1억만 더 꼽아 놓을 수 있으면 의대에 만들어준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무슨 학습으로 우리 부모가 거기다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5년,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학습에 따라서 생각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 적혀 있죠. 그리고 꿈까지 벌어지고. 그러면서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진다? 초격차. 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우리 아미 사업자분도 계시고, 오늘도 초보분도 계시지만, 밖에서 내가 학위를 따는 거 하고, 아미에 와서 2번 듣고 3번 듣고 학습을 강의를 여러 번 듣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집에 있는 배우자하고도 생각이 벌어집니다. 나는 집에 살림만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미에 와서 강의를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남편은 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신기한 게 누가 격차가 벌어진다고요? 남편과의 생각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뭘까요? 시대 트렌드를 알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자녀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이하고 부모들을 요즘 보면 자녀들이 조금만 공부 잘하면 걔들하고 또 어때요? 오기 전에는. 아이들이 엄마 조금 무시하는 것도 약간 그런 게 있죠. 그죠? 약간 그런 거 있죠. 네,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좀 자존심 상하잖아. 그게 뭐라고요? 격차인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네, 자, 요 아이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장난감 차 아닙니다. 저 차가 웬만한 전세값 정도 할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죠? 저 아이가 파킹까지 합니다. 자, 파킹 들어가죠? 네. 그죠? 자, 저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뭐 하고 놀죠? 네. 유튜브, 그리고 휴대폰 해가지고 뽀로로 하면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노는 아이랑, 그리고 실질적인 차를 가지고 지금 주행하고 하면서 저 아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 아이는 아마 우주를 꿈꾸고 있을 거예요, 이게. 놀이 도구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수단의 차이인데, 이게 바로 학습과 경제력까지도 벌어지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갈등의 나라 대한민국을 합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미국의 기자가 한국에 와서 그거 취재하고 가서 보고한 거 보셨죠?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대한민국. 예, 왜 그럴까요? 여기 볼까요? 2022년도 영국의 킹스 칼리지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나와있죠. 1등이 갈등이 91%죠. 정당. 대구에서는 특히 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언제지 누구 뭐 사건 때문에 그때 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있었는데 밥 먹는데 옆에서 한 분하고 같이 와가 그냥 점심 때 소주 한 잔 나눠놓고 그냥 국밥 먹고 계셨거든, 그분들이. 근데 20분 안 돼가 정치 얘기 하다가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그 식당에 벽에 붙여놨거든요. 정치 얘기 제발 하지 말라고. 대구 더 그래요. 이게 중간이 없어, 완전. 맞죠? 그래서 색깔도 잘 입고 와야 돼. 좀 섞여있죠, 제가? 예. 그래서 부유층하고 빈민층도 지금 몇 프로예요? 91%. 그리고 남녀 간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갈등이 심하면서 그게 또 하나가 뭐 있을까요? 노인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초고령화로 간다고 하지만 참 이게 슬픈 얘기 중에 하나가 플랜 75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이게.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하는 영화예요. 사실 아닙니다. 75세의 안락사를 권장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만 엔이면 한국 돈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긴 한데 한 10만 원 정도 하죠. 100만 원 맞나요? 100만 원이죠? 네, 100만 원 맞나요? 90만 원, 요즘 더 떨어졌네. 예, 그래도 100만 원 칠게요. 예, 75세에 내가 정부에서 100만 원을 받으면 안락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화인데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2017년도에 일본에서도 그 미래의 경제학자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 상태로 갔다가는 젊은 아이들이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 왜? 고령화에 많은 부분들이 또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5세입니까?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그러면 부모님이 두 분이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받으면 두 분이 국민연금을 계속 받는데 그 기간이 엄청 길겠죠? 근데 20대, 30대는 돈 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수입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더 커질까 안 커질까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정부도 부담이 되지만 지금 같이 살아가는 젊은 층 간에도 마찬가지로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가 준비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질까요? 네, 정신질환이라든지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 이게. 국민의 100명 중에 1명이 중증 정신질환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지금 30% 넘었는데 사실은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정부에서 뭘 했냐? 12월 5일 날 작년에 정부에서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 우울해요. 왜? 밥 먹고 사는데도 우울하고 이래도 우울하고 저래도 우울하고 그런 말 있죠. 인스타 보면 더 우울하다 뭐 이런 말. 예, 저 소비자 한 명은 인스타 끊으면서 그날부터 행복해졌다 하더라고. 그 왜 하니까 자기 아는 몇 명들이 이제 또 좀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은 면만 보이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계세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뭐 한다고요? 또 격차가 또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쓰고 싶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가난은 지금 별로 없잖아, 그죠? 가난하다는 생각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전부 다 찌들어지게 가난해져 있다는 거죠. 마음도 가난하고, 몸도 가난하고, 그리고 주머니도 가난하고. 근데 이 가난이 중간에 그냥 감정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가난을 대물림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유가 정보의 빈곤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로 다가온 아메이가 왜 기회로 왔느냐? 정보라 그랬죠. 여기 와서 시대가 바뀌는 거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보를 듣다 보니까 제 선택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가 빈곤해서 가난하고요. 두 번째가 인맥이 빈곤해서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죠? 세 번째, 태도가 빈곤한 거예요. 근데 잘 사는 애들 부모들이 또 뒷받침을 잘 해주니까 애들 태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엄마한테 안 대들어요. 그죠? 뭔가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대드는 거야. 대들다 말다 나중에 뭐 해요? 문 닫고 안 나오잖아, 애들이. 그죠? 대화를 거부하잖아. 그 대화 어디까지요? 대화를 말로 안 하고 뭐 하죠? 카톡을 하잖아. 카톡도 엄마를 차단하는 애도 있더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근데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 말은 하기 싫지만 가난한 이 속에서 우리가 좀은 알아야 되는 게 빈천지교라는 말을 좀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아메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오면 내가 아메하는 건 좋은데 이거 하면은 친구를 잊어버릴 것 같다. 그죠? 내 가까운 지인하고도 멀어질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귀는 사람이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사람을 빈천지교로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아메이 정보를 듣고 조금 더 내가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주는 밥이나 먹고 살고 적당히 살아라. 있는 거나 잘 지키라 뭐 있죠. 꿈이나 제대로 꾸라 뭐 여러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빈천지교 때 만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 누구냐? 가난하고 어릴 때 천할 때 사귄 사이지만 이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같이 가는 사람 있죠. 그건 1,000원입니다, 1,000원. 그죠? 자, 그래서 그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올까요? 몇 번 올까요? 3번. 예. 자, 3번 오는데 몇 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어떤 분은 다시 나가보면 왜 안 오? 그럼 오긴 왔는데 내가 8, 90 넘었는데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데 기회가 왔어.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도 기회지만 언제 와야 된다고요? 지금 좋을 때 와야 돼요. 그나마 사지 멀쩡하고 명함 있을 때 좋을 때 기회가 와야 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예,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왔을 때 잡아야지 그냥 되지. 이게 잡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회인지를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조차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이제 가지고 살 것이냐. 자, 볼게요. 자, 기회. 수렵시대, 농업시대, 산업시대, 정보시대, 그리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돈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게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무슨 시대죠? 우리 소비자분한테 얘기했더니 휴대폰 시대 얘기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예, 휴대폰으로 다 살아가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쇼핑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플랫폼 앱에서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요? 돈 벌고 싶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배당도 받고 싶고 하는데 가장 안전한 건 그 시대 트렌드에 맞는 걸 타야 되는 거죠. 지금 트렌드에는 뭘까요? 앱 시대입니다.
전부 앱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앱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고 사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개인이 이 앱이라는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에 지금 다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에 깔려있는 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앱에 우리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앱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앱의 특징은 뭐냐면 플랫폼은 독점입니다. 1등 말고는 살아남지 않아요. 우리가 카카오 말고 쓰지 않죠. 쿠팡 말고 지금 또 중국 알리가 들어오긴 한다. 그죠? 그래서 플랫폼 앱 시대는 독점입니다. 2등은 살아남지 못해요, 이게. 자, 그런데 개인이 지금 플랫폼 앱을 가지고 휴대폰에 와이파이가 터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 있는 땅을 지주를 가진 부자가 되는 것처럼 휴대폰에 앱을 소유하게 되면 온라인에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소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메라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많은 앱들 중에서 내 거로 하나 만들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아메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휴대폰에 무료로 앱을 깔기만 하면 나도 뭐가 된다? 앱의 주인공이 된다. 예. 쿠팡 하면 되나? 예. 쿠땡땡. 예. 쿠땡. 예. 결제 와우 전기로 되어 있는 분들 결제 한번 해보셨어요? 소리 소문 없이 결제되죠. 돈 충전해 놓으면 이 됐나 안 됐나 막 봐야 되잖아. 다시 막 보고 그죠? 정말 숨 쉬기도 전에 숨결같이 결제가 된다 안 된다? 와,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결제를 할 때 죄의식을 느낀대요. 내가 뭐 샀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사고 나면 좀 좋긴 하지만 딱 그 결제하는 순간 느끼는 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된 게 어디냐면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처음에 이제 카드를 끌고 쭉 나가 계산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가 결제를 딱 하면 그래서 띵동 하면 소리가 나요. 결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헉 하고 샀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제할 때 소리를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도록 됐냐? 결제하는데 부담감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쿠. 예, 너무 잘 됐어. 근데 어떤 앱은 들어가 우리가 결제 한번 하려다가 마지막 결제가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옷 하나 뭐 하나 괜찮은 거 나가가지고 결제하다 보니 뭐 깔다가 도저히 못 깔아가 결제가 안 돼가 포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실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우리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는 거는 얼마든지 잘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이제는 뭐 한다? 돈을 다 이제는 가져갈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아미 앱이 그 결제와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이 앱의 해운 자산을 모으는 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제품들 있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는 모든 제품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메 앱을 통해서 내 아는 지인에게 연결시켜주면 그분이 그 앱에 와서 들어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 이 채널들을 이 생필품들을 어디로 바꾸면 된다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카땡땡을 쓰게 되면 우리가 쓰는 제품들의 모든 것들은 여기 매출로 잡히겠죠. 쿠로 바꿔서 쓰게 되면 다 무슨 매출로 잡힌다고요? 쿠의 매출로 잡히겠죠. 다 이렇게 잡히는 이 생필품 매출을 누구 거로? 아메이 거로. 예, 내 앱에서 내 거로 이제 쇼핑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그냥 딴 데 가면 편하게 사는 거 천진데, 말려고 굳이 아메이 해야 되노? 번거롭기도 하고. 예, 바로 그겁니다. 다른 데를 우리가 쇼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게 해운 자산이 되지만, 아메이에다 우리가 쇼핑하게 되면 누가 부자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침에 문 열고 딱 현관문을 열면 앞에 뭐가 와 있어요? 박스 와 있잖아요. 쿠, 새벽 변성. 와 있죠? 그거 와 있죠? 그러면 아파트 위에서 쭉 내려오면은 그 배송 와 있는 그 박스가 부자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메를 주문해가지고 문을 딱 열면 앞에 뭐가 와 있다고요? 아메 박스 와 있으면 이제 누가 부자 된다?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지야? 그래서 우리는 한 개라도 어디로 주문한다고 쓴다고요? 왜요? 내 거로 해주니까. 어떤 것도 내 거로 안 해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메 거로 우리가 쇼핑을 하게 되면 내 거로 되는데, 자, 이게 왜 좋은 점이 있냐면 아메를 쇼핑을 하게 되면 아메에서는 포인트를 현금을 돌려줘요. 자, 근데 우리가 회원을 모으잖아, 그죠? 회원 자산을 모아요. 자, 근데 자산을 얘기하는데 아메 이 쇼핑몰에 휴대폰으로 앱으로 내가 회원 가입을 시키고 또 한 명을 친구를 추천시키고 내가 계속 가입시키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이 수입은 아메는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에는 2차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네 가지 방법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1차 수입. 내가 일을 할 때는 나오고 일 안 하면 안 나오는 수입. 자, 오른쪽은 일을 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생겨도 따박따박 매달 나오는 수입인데 아메의 회원을 모으게 되는 이 앱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디 수입이라고요?
2차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1차 수입은 우리가 알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우리가. 출근하면 돈을 주고 뭘 팔면 돈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 아메도 세일즈처럼 많이 팔아야 되지 않냐 얘기해요. 네, 많이 팔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팔아서 생기는 수입은 어느 쪽이라고요? 왼쪽입니다. 왜? 팔 때는 돈이 나오지만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아메는 신기한 게 회원 자산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느 시간 지나도 따박따박 계속 나와.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파트너 한 분 계신데 늦둥이를 낳았어요. 늦둥이를 낳고 몇 년간은 사업을 못했거든요. 근데 매달 아메에 포인트가 현금으로 환산돼서 통장에 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신기하죠? 다른 연금은 그만두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실컷이 딱 나왔어. 나왔는데도 또 시작을 해. 그 연말 일시불 보너스 다 받아가. 뭐 때문에요? 수입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와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자, 아메는, 자, 이거 볼게요. 자, 요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다 해결됩니다. 여기 유통 구조에 보면은 왼쪽, 제일 왼쪽이 생산자, 유통업자, 오른쪽엔 다 소비자. 시대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우리는 다 어느 쪽일까요? 다 오른쪽, 이쪽에서 왼쪽이죠. 다 왼쪽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어느 쪽이다? 예,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자, 아메이라는 회사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 이 소비자가 중간에 있는 돈을 버는 구간,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을 버는 구간과 돈을 쓰는 구간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맞죠? 총판이 있고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뭐 다 있었어요. 자, 그때까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소비자는 돈을 쓰기만 하면 돼요, 이게.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1959년도에 아메가 새로운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중간에는 여기를 누굴 집어넣겠다? 소비자를 중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유통구조에다가. 그래서 아메는 이 판매된 모든 돈의 유통 마진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철저하게 소비자에게 10원부터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져야 되더라고. 그러면 초등학생 얘기하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우리 아메만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래? 다단계다.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산업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통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한 게 아메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를 유통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자, 아메 이 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소비자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중간 유통마진에 집어넣어서 이 모든 아메에 발생되는 유통마진은 전부 누구에게 주겠다? 100% 소비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몇 프로? 정부에서 지금 정해놓은 35%를 우리가 돌려받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마트 썼을 때는 단순 소비를 끝나고 절약이 되지만 소비를 끝나죠. 근데 이걸 아메로 바꿔 쓰게 되면 우리의 집에 쓰는 고정 비용이 뭐로 바뀐다고요? 매출로 바뀌는 거. 우리가 파는 게 매출이 아니고 내가 쓰는 게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각 집에 쓰는 고정 비용이 매출로 잡히면서 뭐로 돌려준다고요? 네, 10원부터 현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포인트를 잡아주는가 볼게요. 자, 아메는 회원가입 하시고 나면 4번, 5번, 6번, 7번 점수를 이렇게 해서 합산 점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 포인트 그 얼마 된다고. 그거 너희 해라 이러죠. 그거 왜 그러냐? 밖에 있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 내가 쓴 포인트를 누적시켜줍니다. 1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누적시켜주고 내 것만 누적시켜주는 거죠. 계속. 근데 아메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4번, 5번, 6번, 7번 적혀있죠. 이게 뭐냐면 영화 요즘 뭐가 재밌죠? 아, 예. 네. 앞에 뭐 1000만 가는 게 하나 있던데. 1000만 가잖아요, 영화가, 그죠? 영화 배우를 A급 쓴다고 1000만 안 가죠? 보고 난 사람 재밌으면 구조는 계속 내려가죠. 근데 1000만을 간 거는 누가 갔다? 우리가 본 거잖아. 우리가 1000만 찍어줬죠? 근데 돈은 누가 받아가요? 돈은 누가 받아가요? 배급사, 거기 또 주연 배우들, 그리고 거기 투자했는 사람들, 그 사람 돈 다 받아가잖아. 1000만 찍어준 우리는요? 우리는, 감독, 빌링, 팝콘, 그죠? 예.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메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으면 광고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4번, 5번, 6번, 7번 이걸 가지고 합산해 줍니다. 친구 전부 다 합산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는 10년 동안 써야 되는 생필품 매출이 한 달 만에 또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할당치와 의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8번이 더 중요하죠. 90일. 내가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90일 동안에 내가 불만족, 주관적인 이유도 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정신적인 변심도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반 쓰고 있는 거를 반품하더라도 100% 돈을 다 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회원가입돼 있다. 회원가입 말씀드렸죠. 회원 차산. 내 이하에 가입되는 그 회원은 뭐로 된다고요? 재산권. 네. 땅을 우리가 내 땅이면 어떻게 해요? 내 땅이면은 등기부 등본돼 있죠. 그럼 내가 혹시 무슨 생기면 이 땅은 누구께 되죠?
우리 법정 상속인한테 넘어가잖아, 가족에게. 그것처럼 온라인에 회원가입되는 내 회원번호 있죠? 똑같습니다. 가족에게 내 법정 상속인에 상속됩니다. 저는 2018년도에 제 애가 둘인데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걔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2018년도에 공증을 받고 둘째가 이걸 가기로 돼 있어. 여행은 이제 딸이 가서 가기로 하고. 그때 공증한다가 돈 엄청 많이 썼습니다. 돈 많이 낼 줄 알았으면 제가 안 했을 건데 정말 많이 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더니 아메 그럼 도대체 어떤 회사냐? 예, 1등입니다. 세계 1위 직접 판매사, 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450가지를 직접 생산, 직접 판매합니다. 직판일체. 자, 그리고 75개 개발 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1200개 이상의 국제 특허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엄청 많습니다. 예, 안 놀라시죠? 저는 이거는 뭐 볼 때마다 놀래요. 왜냐하면 이게 뭔지 아니까. 그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 명 연구원에게 한 1년에 1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 빈대 사건이 있었죠? 빈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환경부가 긴급하게 승인해준 빈대 방제제가 있었어요. 그때 뭐 있죠, 살충제. 근데 이게 지금 적혀있죠? 가정용이 아니고 뭐라? 보건용이라는 거, 이게. 근데 이게 승인하는 명분이 보니까 미국, 유럽에서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긴급으로 그냥 했어요. 그럼 당장은 뭐 이상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몸이 잘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우리 그 옥땡땡 그처럼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근데 막 뿌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많은 이게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플라스틱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에 나오는 그 전부 다 플라스틱이죠, 지금 전부 다. 근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와이에 엄청난 불 났었잖아요. 근데 그 불이 꺼지고도 그 지하 쪽에서는 100도가 넘는 불이 계속 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얘들 도망 못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뭐라고요? 환경오염인데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못 막는데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경제에서도 서울에서 사망자가 82% 증가할 거다, 이대로 가게 되면. 뭐 때문에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농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오늘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플라스틱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전한 게 없잖아, 그죠? 근데 아미에서 나오는 많은 제품들이 우리가 돈 만든다 해가지고 아미 제품 바꾸는 게 아니고 생활이랑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아미 이게 오신 분 중에서 그 대문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대문하는 거. 플라스틱 통 태우는 거 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태우는데 신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플라스틱 통이 5년에 다 썩어요. 근데 지금 이게 모든 이게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생수에도 플라스틱 통이 있을까 없을까요? 플라스틱 나오죠. 현대 문명이 발명되고 난 다음에 현대 문명의 기준을 잡는 걸 뭘 하냐면 지표면을 봤을 때 플라스틱이 있는 처음부터는 현대 문명이라고 얘기한대요.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대요. 지구상에는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답니다. 그 우리 몸에도 분해가 될까 안 될까요? 특히 화장품 중에서 보면 뭐 초나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 효과 좋은 거. 그 초나노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거든요. 그 인체에 들어오면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근데 우리가 먹는 영양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노로 나오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암에 우리가 있는 여기 먹는 뉴트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 보시면 식물 성장부터 해가서 우리가 입에 들어올 때까지 뭐 전 과정들이 다 어떻게 됐다? 온라인 시스템인데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90년 동안에 약을 하나도 안 친 거예요.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 그죠? 자, 근데 그 일이 어떤 역할을 주냐면 유땡땡이라는 회사 보면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회사 제품 너무 괜찮죠? 왜? 약전에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 제품 이렇게 보면 안에 이게 우리 건조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방습제입니까? 예. 그 통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세요? 근데 거기 거는 양리작용을 해요. 근데 땅에서 나올 필요가 없어. 왜?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니까. 그리고 또 주스로 마시는 거 있죠, 주스로. 주스로 먹으면 또 더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 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게 되면 그런 제품들보다 아미 제품이 왜 안전한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60조 개 세포가 있거든요. 자, 60조 개 중에서 한 개 있죠. 60조 중에서 한 개. 한 개 안에 부속이 얼마가 들었냐면 우리 보잉 747 점보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600만 개라고 그래요. 근데 그 600만 개에 15만 6천 대. 그게 한 개 세포 안에 들어가는 이 조립되어 있는 그거 구성인 거, 이게. 그럼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우리가 그냥 뭐 당연히 우리가 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수천만 개 이 세포를 가지고 먹이 살려야 되는데 여기 사람 몸에 생기는 질병이나 많은 것들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죠. 이 음식으로 들어왔는 것들은 이 세포에 다 들어간대요. 다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면서 연쇄작용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알 수 없는 신비의 물질들이 몸에서 만들어지면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에서 나오죠. 사람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면 고칠 수 있는 약은 없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뉴트라이트 나와있는 이 제품들은 땅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땅에서 나온 얘들을 우리도 물로 희석해서 주스도 만들고 뭐 다 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알로 만들어서 얘가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세포 있죠? 여기 적혀있죠? 이 세포 안에 음식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는 10밖에 안 하는데 들어와서 전부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부 다 몇 프로 카운트 시킨다? 거진 90%까지 카운트 시키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회사에서 만들고 농축되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걔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니죠. 땅에서 나오지 않은 거는 얘들을 카운트를 20%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선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 몸에는 효소 있죠. 우리 몸에 효소가 있거든요. 그걸 강제로 땡겨서 쓰기 때문에 그걸 안 먹으면 나중에 사람들 어떻게 되나 더 힘이 빠지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수기.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 회사 보니까 애매한 회사죠. 그죠? 거기에 물을 생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수 안에 그 플라스틱 안에도 지금 여기 2024년 1월자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플라스틱 입자가 1리터 생수 안에 몇 개가 검출됐다고요? 예. 너무 작아서 안전하다고도 누가 얘기할 겁니다. 근데 분해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사람 몸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몸에는 땅에서 난 거 말고는 분해를 못 시킵니다.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놓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기를 놓는데 뱃속에 태반 안에 그리고 탯줄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PFOA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미세 플라스틱부터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요즘 알 수 없는 아시죠? ADH 증후군, 자폐 증후군부터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내용은 이제 카탈로그를 오늘 모시고 온 분한테 들어보시면 뒤에 우리 국내 제품부터 해가지고 미역부터 해가지고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보시면 쓸 게 없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서 보게 되면 바꿔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제품을 우리 장바구니처럼 딱 담아가지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쓰시게 되면 여기에 2회차에서 5회차, 6회차에서 11회차, 10에서 24회차 해가지고 매달 따박따박 또 제품을 할인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넣어줍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디가 하고 있냐면 모든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구독경제. 구독경제의 좋은 점은 고정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꼬하다는 볼이 작은 거 아니고 꼬하다는 이자처럼 따박따박 돈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고정 고객이 있으면 고정 매출 되겠죠. 그러면 매출이 있으면 고정 수입이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기업에 황금 오리알인 거예요. 이게 100조 시장인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600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구독경제에 내가 여기에 나도 구독경제를 할 수 있는 내가 사업권을 딸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4월이나 5월쯤 되면 이제 다시 또 아메가 1,000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을 해서 유전자 동의보감으로 17억 빅데이터로 우리 건강검진 데이터를 땡겨와서 내가 이제 앞으로 노화 속도 그리고 또 어떤 질병이 생길 건지 거기에 필요한 내가 맞춤 영양제를 뭘 먹어야 되는지까지 컨설팅이 다 됩니다. 저는 패널로 그때 한번 참여를 했는데 노화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준이 1인데 1보다 빠르면 빨리 늙는 거예요. 1보다 0. 얼마나 가면 늦게 내가 노화가 오는 거죠. 그 제가 얼마나 하냐면 0.7 나왔어요. 그러면 제 나이에서 10몇 년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기예요, 사기. 그죠? 저 뭐 먹었다고요? 뉴트라이트.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회복되는 거. 주스 마시고 뭐 밖에 있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빨리 소진시킨다 했죠? 노화 속도가 빨리 가요. 진짜일 겁니다. 자, 그래서 생활 습관인데, 그럼 돈 되나? 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20만 점 적혀 있죠? 아메는 199,999원까지는 포인트가 안 돌려줍니다. 자, 20만 점부터 3%부터 돌려주는데, 스폰서, 그리고 추천받아서 내가 한 2명 정도 추천해줬다고 가정했을 때, 자, 요 3명의 소비자가 모여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내 필요한 거를 내가 다 바꿔줘도 되지만 다른 소비자분 거를 모으셔도 됩니다, 이게. 자,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하는 방식이 위로 싹 다 합산합니다, 처음에는. 자, 스폰서 다 합산하면 얼마일까요? 80만 점. 그리고 나는 얼마일까요? 또 합산하죠, 60만 점. 그럼 계산하는 방식은 전체에서 내 거를 빼면 남는 걸 스폰서를 줍니다. 자, 계산해보면 전체 48,000원, 그리고 내 거 36,000원 빼고 나면 먼저 이 사업을 정보를 알려준 분은 12,000원.
그리고 나는 얼마일까요? 밑에 20만 점, 20만 점 빼주고 나면 6,000원, 6,000원이니까 36,000원에서 6,000원, 6,000원 빼고 나면 24,000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 4명 중에서 누가 돈 제일 많이 받아갔죠? 예. 아멘은 먼저 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노력을 더 많이 했냐에 따라서 노력순으로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수입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1993년도에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요거 보고 시작했어요. 아, 누구든지 시작해도 내 뒤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내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갔겠구나. 이제 그래서 시작했던 거죠. 자, 그래서 처음 그러면 나 이거 소비자 모아서 이 앱에 회원을 만들어서 나도 부업하고 싶다 하는 분은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명 정도 생필품 쓸 수 있는 사람을 쓰고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같이. 처음에는 본인이 못 하시니까 그렇게 해드릴 때 그분은 옆에서 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한 15에서 한 30만 원 되고 20명 정도 소비자를 모아서 미팅을 해드리고 나니까 3명 정도가 나도 요거 부업처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오시더라고. 자, 그분을 그 3명을 똑같이 한 20명 소비자를 모을 수 있도록 같이 도와드리고 그분이 15에서 30만 원 들어오도록 제가 해드렸더니 얼마가 될까요? 제가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죠. 괜찮죠? 이제 이때부터는. 네. 그러면 요 정도 돈이 매달 만약 들어온다 그러면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자산 가치. 지금 금리가 오를 때는 조금 더 그죠 내려갈 거지만 떨어질 때는 또 많이 또 커지겠죠. 자, 50에서 1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면 처음 분이나 우리 소개하신 분들 만나서 미팅할 때 뭐 하실래요? 물으니까 30대, 40대 엄마들은 그 애들 학업, 그죠? 우리 학원비 한다 그러고 또 애들 좀 별로 재능이 없다 싶은 엄마들은 그 차에 그냥 저 이거 해가지고 아파트 있잖아, 그죠? 부금 넣어가지고 아파트에 지 이름을 안 넣어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주식 투자해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또 많이 다양해진 것 같더라고,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아까 내가 50에서 100만 원 된 것처럼 아까 그 세 분의 친구를 50에서 100만 원이 되도록 잘 같이 도와줘서 이렇게 팀을 꾸려나가게 되면 한 1,000만 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암에서는 SP라는 핀을 주고 수입은 한 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에서 2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장표는 뭐냐면 매출이 똑같아요. 1,000만 점을 똑같은 매출을 3번 하고 6번 하고 12번 했어요. 그럼 수입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암에는 신기한 게 똑같은 매출에 똑같은 회원인데 지속이 되게 되면 핀업이 레벨되면서 뭘 더 줘요. 6번 정도 지속이 되면 핀 보너스 해가지고 PT에서 170만 원. 너무 신기하죠. 더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2번을 우리가 200에서 250만 원 받게 되면 파운더스 PT에서 350만 원 핀 보너스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 보너스, 월 보너스 받았는 거에 한 50% 해가지고 또 일시불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소 잡으면 한 4천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저희 파트너분이 받았는 게 일시불 빼고 월 보너스 이거 받았는 게 보니까 2,470만 원이고 일시불 다 합치니까 한 4천만 원 조금 넘어갔더라고, 이게. 예. 괜찮죠? 1년에서 2년 정도 해서 아까 앞에 보셨던 200만 원을 12번 받는 사람이죠.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 우리 오신 분이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 받는 분으로 우리가 도와드리잖아요. 자, 그런 분을 몇 명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2년에서 3년 만에 연봉 1억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을 파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 벌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몇 명을 몇 달을 도와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수입이 달라집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이분이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데 총 받는 게 4,280만 원 지금 받으셨어요. 그리고 삿포로 여행도 가시니까 괜찮죠? 내가 받는 월급 플러스로 나오는 거니까 엄청 부자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네. 자, 이제 요 장표 보이더라고. 오전이니까 세 분 친구 있죠. 세 분을 지금부터 200에서 250만 원 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우리가. 그러면 이분들이 한 2년 정도 해서 200에서 250만 원 버는 수입이 12번 지속이 되게 되면 2년 만에 연봉 1억이 되고요. 200에서 250만 원 버는 분을 1년 도와주는 거를 3년 만에 하게 되면 3년 만에 연봉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월천이 엄청 먼 나라 같지만 가만히 들다 보게 되면 많이 어렵지는 않게 돼 있어. 왜? 아메가 사실은 보너스를 더 많이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이 커진 거, 이게. 그래서 지금은 큰 수입도 있지만은 우리가 포커스 잡을 수 있는 게 한 달에 한 200에서 250만 원 벌 수 있는 걸 먼저 찍고 그다음 그런 친구를 내가 몇 명을 도와줄 것이냐에 포커스 맞추면 조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자, 이거 넘어가고요. 성장에 따른 말씀. 자, 그래서 아메 사업이 이제 지금 갈수록 경쟁력 있는 소득으로 지금 계속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메 수입 플러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00세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요? 100세 시대에 평생 직업이 지금 있어야 된다. 예.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스카 와일드가 했는 유명한 말이 있죠. 노년의 비극은 너무 젊다는 거예요. 지금 80대도 너무 젊잖아.
그죠? 너무 젊은 거. 그래서 그분에게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일이 이 암의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젊은 친구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GS25 편의점 보면 요즘은 다 하죠. 예, 택배하고 뭐 옷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해요. 자, 근데 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 마트 있잖아요. 가보시면 요리도 가르쳐드리고 25세트 자전거 집에서 또 타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또 온라인 줌을 통해서 또 강의도 같이 듣고 미팅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밑에 있죠.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고 도움을 받아서 같이 우리가 소비자 클럽을 만들어 갔더니 암에서 여행도 보내주고 또 뭐도 한다고요? 돈도 주는 거 이게.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암의 마트입니다. 근데 이거 하는데 돈 들까요? 안 들까요?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신기한 게 대리만족인 게 우리 남편이 편안하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저희 남편이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이 엄청 많고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뭘 해도.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잘 안 하시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니면 보통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사진 찍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잖아. 근데 우리는 제가 찍사하고 있어. 제가 맨날. 그래서 저도 가면 재밌는 게 남편이 즐기는 걸 보면 좀 대리만족인 게 뭐냐면 아버님이 이북에서 오셨고 그리고 또 사는 게 좀 완전 달라요. 저는 불을 다 켜고 다니는 스타일이고 저 남편은 불을 다 끄고 다니는 스타일이고 뭐 그런 거 아시죠? 돈도 다 져주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만 살지 자기 자신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런 부분이 이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자기를 조금씩 찾아간다는 거 저는 안 찾아도 돼. 전 제가 다 찾아 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욕은 아닌데 나이키 티를 하나 사줬더니 10년을 입는 거예요. 얘란다. 응. 그죠? 싫잖아, 이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요즘은 좀 자기 색깔 조금 내면서 뭔가를 사주면 딴 말 안 하고 입어. 그죠? 그런 게 저는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사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딸이, 프랑스 유학 갔다 오고,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네, 했는데, 덴마크 한 달 살기 갔다 오고, 지원차. 파리 갔다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아까 여행도 얘기하고 회원자선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녀와는 별개의 문제잖아, 사실은 이게.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 아들은 또 아메이 사업을 좀 하고 여기서 경영자 수업을 받고 중국으로 간 지 2년 됐거든요. 거기서 지금 자기 무역업을 해요. 근데 하면서 지금 2년 사이에 한 달에 한 3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무역업을 지금 또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느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격차. 무엇은 격차라고요? 생각의 격차와 학습 격차가 아이들의 인생의 격차가 바뀌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디가에 이력서를 써서 뭐 취업한 이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제일 슬픈 게 뭘까요? 나이 드니까 뭐 아까 그죠? 뭐 75세 플랜 나오고 그죠?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이제는 또 평생 직업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쓸모 있는 인간만 쓰고 이제는 익명 인간을 우리를 소모품처럼 쓰는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쓰다가 뱉어버리는 거지. 회사에서도 뭐 이제 퇴직하고 나면 다 버리잖아, 그죠? 근데 아메는 왜 좋으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1장에 우리는 누구인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지실 때 해놨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죠? 처음 오신 분은 모시고 온 분이 계실 거예요. 저분 좀 잘 꼬셔가 제분 좀 쓰게 할까? 아니에요. 나이가 얼마든 실력이 얼마든 간에 그분 안에도 얼마든지 잠자는 능력이 있고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스펙을 찾는 게 아니고 정말 같이 잘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우리 일이고 그 손을 뻗쳤을 때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는 안목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좋은 게 그 사람들의 직업 레벨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아메를 통해서 평생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꿈을 꾸고 평생 연금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꿈을 꾸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사이가 된다고요? 평생 친구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일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